최영애 씨 남편분, 이번 달만 벌써 세 번째 병가입니다. 회사 인사팀 차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네, 죄송합니다.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요. 그게 말입니다, 최 씨. 저희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병가 사유서요. 3년치를 쭉 검토해 봤는데 필적이 전부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필적이 부인 것 같던데요. 손에서 설거지 수세미가 떨어졌다. 물이 튀었다. 아, 그게 혹시 부인께서 대신 써주신 겁니까? 남편이 아파서 못 쓸 때가 많아서요. 그런데 최 씨, 문제는 이겁니다. 차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유 내용도 전부 비슷합니다. 급성위염, 소화불량, 과로로 인한 탈진. 3년 동안 거의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 진단서는 단 한 번도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3일 이상 병가는 진단서가 필요한데 말이죠. 가슴이 답답했다. 들킨 것이다. 최 씨, 혹시 남편분이 정말 아프신 게 맞습니까? 네. 거짓말이었다. 남편은 아프지 않았다. 그냥 피곤하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쉬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그때마다 병가 사유서를 써줬다. 3년 동안. 최 씨,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허위 병가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남편분 본인이 직접 인사팀으로 오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싱크대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3년 동안 나는 남편의 병가 사유서를 대신 써줬다. 남편이 부탁할 때마다 여보, 미안한데 오늘 회사 못 갈 것 같아. 사유서 좀 써줄래? 처음에는 정말 아파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알게 됐다. 남편은 아프지 않았다. 그냥 가기 싫은 것이었다. 회의가 있는 날,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 상사와 면담이 있는 날.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몸살 기운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믿었다. 아니, 믿은 척했다. 왜? 남편을 사랑해서? 아니면 그냥 편해서? 거실로 갔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편안한 표정으로. 여보. 응? 회사에서 전화 왔어. 또 뭐래?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인사팀에서 당신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근하래. 왜? 병가 사유서 때문에.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뭐가 문제인데? 필적이 다 똑같대. 그리고 내용도 비슷하고 진단서도 한 번도 안 냈고. 남편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당신 본인이 직접 와서 설명하래. 아. 남편은 다시 TV를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어? 뭐가? 3년 동안 내가 대신 써준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회사한테 혼났어. 넌 안 혼났잖아. 나보고 오라고 한 거고.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기분이 나빴다. 당신 때문에 내가 거짓말쟁이 됐어.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써준 거잖아. 화가 났다. 진짜로. 부탁 안 했어? 여보, 사유서 좀 써줄래? 라고 매번 말했잖아. 그래, 부탁은 했지. 근데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미 써준 거 어쩔 건데. 지금 와서 따지면 뭐해. 남편은 다시 TV를 봤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화가 났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3년. 3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남편의 병을 대신 아파해주고, 거짓말을 대신 써주고, 책임을 대신 짊어진 것이었다. 왜? 사랑해서? 아니면 그냥 습관이 돼서?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수첩이 있었다. 일기장 같은 것이었다. 3년 전부터 쓴 것이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2021년 3월 5일. 남편이 배 아프다고 해서 병가 사유서 써줬다. 급성 위염이라고 썼다. 2021년 4월 12일. 또 아프다고. 소화불량이라고 썼다. 2021년 5월 20일. 과로로 탈진. 이번엔 이틀 쉬었다. 쭉 넘겼다. 페이지마다 비슷한 내용들이었다. 병가 사유서를 써준 날짜들. 어떤 이유로 썼는지.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3년 동안 몇 번이나 써줬을까? 세어봤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47번. 3년 동안 47번의 병가 사유서를 대신 써준 것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거의 매달. 손이 떨렸다. 수첩이 흔들렸다. 나는 무엇을 한 거지? 3년 동안? 처음 시작은 4년 전이었다. 남편 현수와 결혼한 지 15년째 되던 해였다. 우리는 평범한 부부였다. 싸우지도 않고 특별히 애정이 넘치지도 않았다. 그냥 익숙했다. 현수는 중소기업 영업팀에서 일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이었다. 실적 압박, 까다로운 고객들, 상사의 잔소리. 매일 힘들다고 했다. 나는 이해했다. 당연히. 일하는 게 힘든 건 당연한 거니까. 그해 가을, 현수가 처음으로 병가를 냈다. 여보, 오늘 배가 너무 아파. 회사 못 갈 것 같아. 많이 아파? 응. 어제 저녁부터 계속. 병원 가볼래? 아니, 괜찮아. 그냥 하루 쉬면 나을 것 같아. 그래. 쉬어. 현수는 침대에 누웠다. 나는 출근 준비를 했다. 아, 여보. 응? 회사에 병가 사유서 내야 하는데. 이메일로. 그래. 뭐라고 쓸까? 급성 위염이라고 써줘. 그게 그럴듯해. 내가 써줄까? 응. 미안해. 지금 너무 아파서 못 쓰겠어. 나는 컴퓨터를 켰다. 현수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결혼기념일이었다. 병가 사유서 양식을 열었다. 간단했다. 이름 최현수, 부서 영업이팀, 사유 급성 위염으로 인한 병가 신청, 기간 2020년 10월 7일 1일, 서명란이 있었다. 나는 현수 이름을 적었다. 최현수, 필적이 현수와 좀 달랐지만 이메일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끝. 다 했어. 쉬어. 고마워, 여보. 현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다. 나는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왔을 때 현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치킨을 시켜 먹고 있었다. 배 괜찮아? 응. 한참 자고 나니까 나았어. 다행이다. 근데 치킨은 먹어도 돼? 이제 괜찮아. 배고파서. 나는 의아했다. 아침엔 그렇게 아프더니 저녁엔 치킨을 먹고 있다니. 하지만 뭐라고 하지 않았다. 나았으니 다행이지. 두 번째는 한 달 후였다. 여보, 오늘도 좀 안 좋아. 소화가 안 돼. 또? 응. 어제 회식에서 과식한 것 같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하루 쉬면 돼. 사유서는? 응. 부탁해. 소화불량이라고 써줘. 나는 또 써줬다. 이번에도 현수 이름으로. 세 번째는 그 다음 달. 과로로 탈진한 것 같아. 너무 피곤해. 쉬어.
사유서 부탁해. 또 써줬다. 4번째, 5번째. 어느새 습관이 됐다. 현수가 오늘 못 갈 것 같아라고 하면 나는 자동으로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에 로그인하고 사유서를 작성하고 현수 이름으로 서명했다. 질문하지 않았다. 왜 아픈지, 병원은 갔는지, 진짜 아픈 건지. 그냥 써줬다. 1년이 지났다. 현수의 병가는 월 평균 1.2회였다. 거의 매달 한 번씩. 2년이 지났다. 월 평균 1.5회로 늘었다. 3년째. 월 평균 1.8회. 점점 잦아졌다. 그리고 나는 계속 써줬다. 47번. 왜? 나도 잘 몰랐다. 처음엔 남편이 정말 아파서 그런 줄 알았다.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의심이 들었다. 현수는 병가를 낸 날에도 집에서 편하게 지냈다. TV 보고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기도 했다. 배 아프다며? 아, 조금 나았어. 공기 좀 쐬고 와야 할 것 같아서. 의심했다. 하지만 확신하지 못했다. 그리고 확신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인정하면 나도 공범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눈 감았다. 모른 척했다. 계속 사유서를 써줬다. 3년 동안. 그러다 들킨 것이었다. 회사에. 다음 날 아침 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회사 가야지. 10시까지래. 알아. 일찍 가서 준비해야지. 현수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잘 다녀와. 응. 현수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설거지를 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늘 현수가 회사에서 뭐라고 할까? 사실대로 말할까? 아니면 또 거짓말을 할까? 그리고 나는 책임이 있을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남의 이름으로 서명한 건 위조 아닌가? 불안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현수였다. 여보. 응. 어떻게 됐어? 지금 인사팀 앞이야. 긴장돼? 당연하지. 침묵.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응. 거짓말하면 더 꼬여. 근데 내가 허위 병가 낸 거 들키면 징계받아. 어쩔 수 없지.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래도 현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잘릴 수도 있어. 그 정도까진 아닐 거야. 모르지. 요즘 회사가 칼 같아. 일단 가봐. 전화 끊어. 응. 끊을게. 전화가 끊겼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기다렸다. 2시간쯤 지났을까? 현수한테 전화가 왔다. 어떻게 됐어? 경고 받았어. 경고. 응. 징계위원회 회부는 면했는데 정식 경고 1번. 다행이네. 다행? 이게 다행이야? 현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경고받으면 승진도 못해. 보너스도 깎여. 인사고과에 기록 남아. 그래도 해고당하는 것보단 낫잖아. 내 탓이야. 내가 이상하게 써서. 뭐? 인사팀에서 그러더라. 병가 사유서 필적이 다 똑같고 내용도 비슷하다고. 내가 대충 써서 걸린 거야. 화가 났다. 진짜로. 내 탓이라고?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알아서 써준 것도 아니고. 내가 매번 부탁했잖아.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쓰지. 매번 똑같이 쓰면 어떡해. 미안하다는 말은 없어? 뭐가? 3년 동안 내가 대신 써준 거. 그거 불법이야. 위조야. 나도 문제 생길 수 있어. 넌 문제 안 생겼잖아.
나만 경고받았어.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래. 내 인생이 중요하지. 내 인생은 안 중요하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끊을게.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났다.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 써서 걸렸다고? 3년 동안 47번이나 대신 써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공범이 됐는데 거실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수첩을 꺼냈다. 3년치 기록이 다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2020년 10월 7일 급성 위염 1일 2020년 11월 15일 소화불량 1일 2020년 12월 3일 과로로 탈진 2일 2021년 1월 8일 몸살 기운 1일 계속 넘겼다. 패턴이 보였다. 대부분 월요일이나 금요일이었다. 주말 끼고 쉬려고. 그리고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어려운 고객 미팅이 있는 날, 실적 보고가 있는 날.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아프다고 했다. 진짜 아파서가 아니었다. 피하려고 그런 것이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3년 동안 남편의 도피를 도와준 것이었다. 왜? 사랑해서? 아니, 습관이었다. 그냥 부탁하니까 해준 것이었다. 거절하는 게 귀찮아서. 그리고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이젠 달랐다. 현수는 나를 탓했다. 내가 잘못 써서 걸렸다고.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이. 핸드폰을 들었다. 옛날 문자들을 찾아봤다. 현수가 보낸 문자들. 여보, 사유서 좀 써줘. 오늘 못 갈 것 같아. 사유서 부탁. 급한데 사유서 좀. 모두 명령조였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 그리고 내 답장들. 알았어. 써줄게. 보냈어. 짧고 순종적이었다. 나는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되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 저녁 현수가 돌아왔다. 표정이 안 좋았다. 힘들었어? 당연하지. 저녁 먹을래? 배 안 고파. 현수는 소파에 누웠다. TV를 켰다. 나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설거지를 하는데 현수가 불렀다. 여보. 왜? 미안해. 아까 전화해서 심했어. 내 탓이라고 한 거. 나는 손을 씻고 거실로 갔다. 사과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알아. 근데 미안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 앞으로는 내가 직접 쓸게. 사유서. 정말? 응. 더 이상 내 도움 안 받을게. 그 말이 왜 슬프게 들렸을까? 도움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냥 들키지 않게 잘하겠다는 뜻이었다. 병가 자주 내는 거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왜? 회사에서 찍혔잖아. 그래도 아프면 어쩔 수 없지. 진짜 아픈 거야? 현수가 나를 쳐다봤다. 무슨 뜻이야? 아니, 그냥 설마 내가 꾀병 부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나 진짜 아파.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안 좋아. 현수 목소리가 커졌다. 내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매일 실적 압박받고 상사한테 까이고 고객들한테 굽신거리는지. 알아. 모르면서. 넌 편하게 일하잖아. 나도 일했다. 회계 사무실에서 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뭐라고 하지 않았다. 그래. 내가 몰라서 미안해. 나 좀 쉴게. 현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남편을 도운 걸까? 아니면 망친 걸까? 일주일 후 나한테도 전화가 왔다. 최영애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현수 씨 회사 인사팀 차장 김민준입니다. 심장이 철렁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회사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요? 왜요? 현수 씨 병가 건으로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제가 왜요? 남편 문제잖아요. 그게 부인께서 사유서를 대신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전화로는 안 될까요? 가능하면 직접 뵙고 싶습니다. 기록도 보여드려야 하고요. 언제요? 내일 오후 3시 어떠세요? 거절할 수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현수한테 연락했다. 여보, 당신 회사에서 나한테 연락 왔어. 뭐래? 내일 회사로 오래. 인사팀에서. 왜? 병가 사유서 대필한 거 확인한대. 아, 나 어떻게 해? 그냥 사실대로 말해. 당신이 부탁해서 써준 거라고? 그래. 근데 나도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위조잖아. 모르겠어. 근데 어쩔 수 없지. 이미 들켰는데. 현수는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무덤덤했다. 알았어. 내일 다녀올게. 다음 날 오후 현수 회사로 갔다. 중소기업이었다. 빌딩 3층에 있었다. 인사팀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들어갔다. 30대 중반쯤 되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김민준 차장이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앉았다. 긴장됐다. 먼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김 차장이 파일을 펼쳤다. 두꺼웠다. 이게 현수 씨 3년치 병가 기록입니다. 총 47건이에요. 3년 동안. 네. 이 중에서 진단서가 제출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3일 이상 병가는 진단서가 필수인데 현수 씨는 항상 2일 이하로 냈어요. 진단서 안 내도 되게. 그렇군요. 김 차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게 사유서 사본들입니다. 병가 사유서 47장이 쭉 늘어서 있었다. 한번 보세요. 필적이 다 똑같죠? 네. 그리고 내용도 급성 위염, 소화불량, 과로로 탈진. 이 세 가지가 반복돼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부인께서 대신 작성하신 거 맞죠? 네. 왜 그러셨어요? 남편이 부탁해서요. 항상? 네. 매번 아프다고 해서 제가 대신. 부인께서는 남편분이 정말 아프다고 생각하셨나요? 처음엔 그랬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김 차장이 나를 쳐다봤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현수 씨가 허위 병가를 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패턴이 있거든요. 김 차장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다. 이거 보세요. 병가 낸 날짜들이요. 엑셀표였다. 날짜와 요일이 정리되어 있었다. 47건 중 32건이 월요일 또는 금요일이에요. 주말 끼고 쉬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거 회사 일정과 대조해 봤어요. 또 다른 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고객 미팅이 있는 날, 실적 보고 날. 이런 날에 병가가 집중되어 있어요. 증거가 명확했다. 현수는 도망가려고 병가를 낸 것이었다.
부인께서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의심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대신 써주신 이유가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습관? 남편이 부탁하면 해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 차장이 한숨을 쉬었다. 부인,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알아요. 현수 씨는 회사를 속인 거고 부인은 그걸 도운 거예요. 법적으로는 공범이 될 수도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공범이요? 네. 위조 문서를 작성했으니까요. 저는 그냥 남편 부탁받아서 그래도 본인이 직접 쓴 거잖아요. 남의 이름으로.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다. 저희가 부인을 고소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현수 씨 병가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인께 한 가지 조언하고 싶은데요. 네, 남편분을 너무 감싸지 마세요. 네, 3년 동안 47번 대신 써주신 거, 그건 도움이 아니에요. 방조예요. 김 차장이 나를 똑바로 봤다. 남편이 도망가는 걸 도와준 거예요. 책임을 피하게 해준 거고요. 그게 정말 남편을 위한 일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리가 복잡했다. 김 차장 말이 맞았다. 나는 현수를 도운 게 아니었다. 망친 것이었다. 3년 동안 도망가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나는 서재로 갔다. 수첩을 다시 꺼냈다. 3년치 기록. 47건의 병가. 이번엔 더 자세히 봤다. 단순히 날짜와 사유만이 아니라 그 전후 상황도. 첫 페이지. 2020년 10월 7일. 급성 위염. 1일. 그 전날 기록을 봤다. 10월 6일. 현수, 내일 팀장님과 실적 면담 있다고 스트레스 받음. 아. 다음 기록. 2020년 11월 15일. 소화불량. 1일. 전날. 11월 14일. 현수, 내일 대형 고객 프레젠테이션 있다고 긴장함. 또 2020년 12월 3일. 과로로 탈진. 2일. 전날. 12월 2일. 현수, 이번 주 실적 최하위. 월요일에 설명해야 한다고 우울해함. 패턴이 명확했다. 현수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병가를 냈다. 도망가기 위해. 그리고 나는 매번 사유서를 써줬다. 도망가는 걸 도와줬다. 왜? 사랑해서? 아니었다. 그냥 거절하기 귀찮아서였다. 싸우기 싫어서였다. 컴퓨터를 켰다. 현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다. 비밀번호는 아직 알고 있었다. 보낸 메일함을 확인했다. 병가 사유서들을 찾았다. 47개가 있었다. 모두 내가 보낸 것들이었다. 하나씩 열어봤다. 필적이 정말 다 똑같았다. 당연했다. 내가 다 쓴 거니까. 그리고 내용도 거의 복붙 수준이었다. 급성 위염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병가를 신청합니다. 소화불량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가를 신청합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 증세로 병가를 신청합니다. 창의성 제로. 그냥 사유만 바꿔서 복사 붙여넣기. 이러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바보였다. 아니, 바보인 척한 것이었다. 사실 알고 있었다. 현수가 꾀병을 부린다는 걸, 도망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모른 척했다. 인정하기 싫어서. 왜? 그럼 나도 공범이 되니까. 나도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눈 감고 귀 막고 계속 써준 것이었다.
3년 동안 현수가 돌아왔다. 다녀왔어. 응. 회사는 어땠어? 그냥 나는 현수를 봤다. 오랫동안. 뭐야? 왜 그렇게 봐? 당신 진짜 아팠어? 뭐? 3년 동안. 47번. 진짜 다 아팠어? 현수 표정이 굳었다. 갑자기 왜 그래? 오늘 당신 회사 갔다 왔어. 인사팀 차장 만났어. 아, 기록 다 봤어. 당신 병가 낸 날들. 전부 힘든 일 있던 날이더라. 회의, 미팅, 보고. 그런 날마다 아팠어. 우연이야? 현수가 소파에 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진짜 안 아팠던 거야? 아팠어. 진짜로.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야.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아팠어.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병원은 안 갔잖아. 병원 가봤자 별거 없어. 스트레스성이라고만 하고. 그럼 진단서 받아오지. 왜 안 받아왔어? 귀찮아서. 거짓말. 안 나올까봐 그런 거지. 현수가 나를 쳐다봤다. 그래. 맞아. 안 나올 것 같았어. 스트레스는 진짜고 아픈 것도 진짜인데 진단서는 안 나와. 그게 문제야. 그럼 어쩌라고? 참고 일하든가. 참아. 3년 동안 참았어. 근데 가끔은 못 참겠더라. 그래서 쉰 거야. 현수가 일어섰다. 너도 일하잖아. 힘들 때 쉬고 싶지 않아? 쉬고 싶지. 근데 꾀병 부리진 않아. 꾀병 아니야. 진짜 힘들어서 쉰 거야. 그럼 당당하게 말하지. 스트레스 받아서 쉬고 싶다고. 왜 거짓말해? 회사가 그걸 인정해 줄 것 같아? 스트레스 받아서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회사가 그래, 쉬어라고 할 것 같아? 현수가 비웃었다. 꿈깨. 회사는 그런 곳이 아니야. 아프지 않으면 나오라고 하는 곳이야. 그래도 거짓말은 안 되지. 너 때문에 내가 경고받았어. 또 내 탓이야? 내가 대충 써서 걸렸잖아. 내가 대충 쓴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써서 걸린 거야. 3년에 47번이야. 목소리가 커졌다. 47번.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러면 당연히 걸리지. 알았어. 내 잘못이야. 그럼 됐어? 안 됐어. 반성 안 하잖아. 반성해. 미안해. 입으로만. 그럼 어쩌라고? 나는 현수를 똑바로 봤다. 이제 그만해. 병가 내는 거. 뭐? 정말 아플 때만 내. 그리고 진단서 받아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야. 아니야. 내 문제이기도 해. 나도 공범이었으니까. 3년 동안 내가 도와줬어. 도망가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 현수가 화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나는 거실에 남아서 생각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현수를 계속 도와줘야 할까? 아니면 선을 그어야 할까? 일주일 동안 현수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다. 서로 피했다. 아침엔 서로 다른 시간에 일어나고 저녁엔 서로 다른 방에 있었다. 어색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현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 여보. 응.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있어? 응. 앉아.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3년 동안. 무슨 잘못? 병가를 너무 자주 낸 것. 그리고 내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였다. 계속해. 나도 생각해봤어.
지난 며칠 동안 현수가 손을 깍지 꼈다. 내가 너무 안일했어. 힘들면 도망가고 내가 도와주니까 계속 의지하고. 그게 잘못됐어. 나도 알아. 알면서 왜 계속했어? 쉬웠으니까. 현수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도와주니까 편했어. 혼자 책임질 필요 없었으니까. 근데 그게 널 힘들게 한 거야. 그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힘들었어. 미안해. 사과받으려고 한 얘기는 아니야. 알아. 근데 미안해. 진심으로. 침묵이 흘렀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바꿀게. 뭘? 병가 안 낼게. 정말 아플 때만. 진짜? 응. 약속할게. 나는 현수를 봤다. 진심인 것 같았다. 그리고 더 이상 내 도움 안 받을게. 사유서도 뭐든지. 알았어. 널 공범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한 가지만 말할게. 뭐? 당신이 정말 힘들면 솔직하게 말해. 나한테. 응? 병가를 내든 뭘 하든 거짓말은 하지 마. 나한테만큼은. 현수가 나를 봤다. 알겠어. 우리는 악수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부부가 악수를 하다니. 하지만 필요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 후 한 달간 현수는 병가를 내지 않았다. 매일 출근했다. 힘들어 보여도. 괜찮아? 응, 괜찮아. 무리하지 마. 안 해. 이 정도는 참을 만해. 정말 바뀐 것 같았다. 하지만 한 달 후 시험이 왔다. 현수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 여보, 오늘 진짜 아파. 어디? 배. 어젯밤부터 계속 아팠어. 나는 현수 얼굴을 봤다. 창백했다. 식은땀도 났다. 진짜 아파 보이네. 병원 가볼래? 응. 가야 할 것 같아. 지금 갈까? 응. 함께 병원에 갔다. 응급실에. 의사가 진찰했다. 급성 장염이네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이요? 네. 탈수가 심해서 링거 맞으셔야 해요. 현수는 그날 입원했다. 3일 동안. 나는 매일 병문안을 갔다. 괜찮아? 응. 많이 나았어. 다행이다. 여보. 응? 회사에 연락 좀 해줄래? 입원했다고. 내가? 응. 미안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전화하기 힘들어. 나는 망설였다. 또 대신 해줘야 하나?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현수는 진짜 아팠다. 입원까지 했다. 알았어. 내가 전화할게. 회사에 전화했다. 인사팀에. 현수 씨 아내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급성 장염으로 입원했어요. 3일 정도 병가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진단서는 퇴원할 때 받아서 제출할게요. 네. 쾌차 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현수한테 말했다. 회사에 연락했어. 고마워. 진단서 꼭 받아와야 해. 알아. 받아올게. 현수는 약속을 지켰다. 퇴원할 때 진단서를 받아왔다. 그리고 직접 회사에 제출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전화 한 통 외에는. 그게 맞는 거였다. 현수의 병은 현수가 책임져야 했다. 3개월이 지났다. 현수는 한 번도 병가를 내지 않았다. 그 입원 이후로. 정말 안 아파? 아프긴 해. 근데 참을 만해. 무리하지 마. 안 해. 진짜 안 되면 병원 가고. 변했다. 정말로.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현수가 말했다. 여보, 고마워. 뭐가? 나 바뀌게 해줘서. 내가 한 게 뭐 있어. 많이 했지. 날 놔둔 거. 놔뒀다고? 응. 예전엔 내가 힘들어하면 바로 도와줬잖아. 근데 요즘엔 안 그래. 처음엔 섭섭했어. 왜 안 도와주나 싶었지. 현수가 웃었다. 근데 알게 됐어. 그게 진짜 도움이라는 거. 그래. 응. 내가 계속 도와주면 나는 계속 의지해. 변할 수가 없어. 알고 있었어? 지금은 알아. 그때는 몰랐지. 나는 현수를 봤다. 진심이었다.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알아. 그래야 내가 크니까. 우리는 웃었다. 그리고 며칠 후 친구 미선이를 만났다. 영희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잘 지냈어? 응. 너는? 나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남편은 잘 지내? 응. 요즘 좀 나아졌어. 뭐가? 나는 미선이한테 지난 일들을 얘기했다. 병가 사유서, 회사 경고, 모든 것을. 미선이는 듣고 나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헐, 너 3년 동안 그걸 해줬어? 응. 미쳤다. 나 같았으면 한두 번 하다가 때려쳤을 텐데. 나도 그랬어야 했는데. 근데 왜 계속했어? 모르겠어. 그냥 습관이었나 봐. 미선이가 고개를 저었다. 영희야, 너 너무 착해. 착한 게 아니라 바보지. 바보는 아니고 너무 희생적인 거지. 미선이가 내 손을 잡았다. 근데 이제 잘 된 거야. 선 그은 거. 응. 남편이 스스로 하게 만든 거 잘했어. 고마워. 앞으로도 그래야 해. 너무 다 해주지 마. 알아. 이젠 안 그럴 거야. 미선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다. 나는 왜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을까? 현수를 사랑해서? 아니었다. 그냥 거절하는 게 무서워서였다. 안 되라고 말하면 싸울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그래서 계속 참고 해주고 감당했다. 하지만 이젠 알았다. 거절하는 게 무례한 게 아니라 경계를 지키는 거라는 걸. 내 한계를 말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거라는 걸. 집에 도착했다. 현수가 저녁을 만들고 있었다. 왔어? 오늘 내가 요리했어. 와, 고마워. 맛있을 거야. 기대해.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맛있었다. 현수 요리 솜씨가 늘었다. 맛있네? 그치? 유튜브 보고 배웠어. 멋지네. 앞으로 자주 해줄게. 고마워.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변했다.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6개월이 지났다. 현수는 단 한 번도 불필요한 병가를 내지 않았다. 정말 아플 때만 쉬었고 그때도 진단서를 받아왔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요즘 현수 씨 달라졌어요. 성실해졌어요. 팀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그래, 좋네. 응, 실적도 올랐대. 진짜? 축하해. 내 덕분이야. 내가 뭘 했어. 많이 했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은 거. 현수가 웃었다. 그게 가장 큰 도움이었어. 나도 변했다. 예전엔 현수가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줬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여보, 이거 좀 도와줄래? 뭔데? 회사 서류 좀 정리해야 하는데. 당신 일이잖아. 알아.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럼 시간 만들어. 미안해. 근데 이건 당신이 해야 해. 처음엔 서운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점점 이해하게 됐다. 알았어. 내가 할게. 고마워. 경계를 지키는 게 편해졌다. 안 되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 관계는 더 좋아졌다. 예전엔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였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서로 주고받았다. 여보, 오늘 피곤해 보이네. 내가 설거지할게. 고마워. 여보, 이거 무거운데 도와줄래? 그래. 같이 들자. 균형이 생긴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험이 왔다. 현수가 퇴근하고 와서 말했다. 여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뭔데? 회사에 제출할 서류가 있는데.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또 무슨 서류? 가족 동의서. 뭐 때문에? 회사에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어. 가족도 같이 받을 수 있대. 그래. 응. 근데 가족 동의가 필요해. 현수가 서류를 꺼냈다. 여기 서명만 해주면 돼. 나는 서류를 받았다. 읽어봤다. 건강검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이거 내가 서명하면 되는 거야? 응. 내 이름으로. 왜 나더러 하래? 가족 동의가 필요하대. 회사 규정이래. 나는 서류를 계속 읽었다. 끝에 서명란이 있었다. 배우자 서명. 펜을 들었다. 서명하려고. 그런데 손이 멈췄다. 왜? 이건 괜찮은 일이잖아. 건강검진인데. 하지만 뭔가 거슬렸다. 이거 꼭 내가 서명해야 해? 응. 가족 동의가 필요하대. 당신이 먼저 서명하고 내가 나중에 하면 안 돼? 왜? 지금 하면 되잖아. 그래도 나도 좀 읽어보고 싶어. 현수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읽어봐도 돼. 지금. 아니, 나중에 천천히. 왜? 그냥 간단한 건데. 그래도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내일 다시 볼게. 알았어. 현수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뭐라고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다. 내용은 정말 간단했다.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 문제될 게 없었다. 하지만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왜? 이유가 있었다. 예전에 나는 생각하지 않고 서명했을 것이었다. 현수가 부탁하니까. 당연히. 하지만 이젠 달랐다. 나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었다. 누구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 내 의지로. 저녁 현수한테 말했다. 여보, 그 서류. 응. 서명했어? 아니, 안 했어. 왜? 내가 왜 서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가족 동의가 필요하다니까. 그건 알아. 근데 내가 왜 동의해야 해? 무슨 소리야? 건강검진은 당신이 받는 거잖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맞아. 근데 가족도 같이 받을 수 있대. 나도 받아야 해? 아니, 선택이야. 그럼 나는 안 받을래. 왜? 필요 없어. 나는 매년 건강검진 받으니까. 현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서명은 해줘야 하는데. 왜? 나 안 받는데 왜 서명해? 회사 규정이래. 이상한 규정이네. 나 안 받는데 왜 동의가 필요해? 나는 서류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발견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동의는 필수입니다. 이거 봐. 참여 안 해도 동의는 해야 한대. 그러니까 서명해줘. 싫어. 왜? 이상해서. 내가 참여도 안 하는데 왜 동의해야 해? 회사 규정이니까.
당신 회사 규정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현수가 당황했다. 여보, 장난 아니야. 이거 안 내면 나 곤란해. 왜? 팀원 다 내야 하거든. 나만 안 내면 눈총 받아. 그건 당신 문제잖아. 영희야, 제발. 그냥 서명만 해줘. 안 돼. 왜? 필요 없는 거니까. 나는 서류를 현수한테 돌려줬다. 미안해. 이건 못 해줘. 진짜? 응, 진짜. 현수가 화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소리는 지르지 않았다. 알았어.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현수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남아서 생각했다. 내가 잘한 걸까? 사소한 일인데 너무 고집부린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다. 이건 중요한 일이었다.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걸 거절한 것이었다. 예전에 나는 못했을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었다. 그게 자랑스러웠다. 일주일 후 현수가 말했다. 여보, 저번 그 서류. 응? 해결됐어. 어떻게? 내가 회사에 말했어. 아내가 동의 안 한다고. 그랬어? 응. 그랬더니 괜찮대. 강제는 아니래. 다행이다. 근데 알았어. 뭘?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현수가 나를 봤다. 서명 같은 것도 그냥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거절하니까 깨달았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응, 미안해. 그동안.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지. 우리는 웃었다. 그리고 한 달 후 역할이 바뀌었다. 내가 아팠다. 갑자기 열이 나고 몸살이 왔다. 심했다. 여보, 나 오늘 회사 못 갈 것 같아. 많이 아파? 응.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 가볼래? 일단 하루 쉬어볼게. 알았어. 쉬어. 내가 회사에 연락할까? 아니, 내가 할게. 괜찮아. 내가 해줄게. 현수가 핸드폰을 들었다. 나는 멈췄다. 잠깐. 왜? 내가 할게. 아파 보이는데 내가 하면 안 돼? 응. 내가 직접 할게. 나는 핸드폰을 받았다. 회사에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최영희입니다. 네, 영희 씨. 무슨 일이세요? 오늘 몸살이 심해서 병가 신청하려고요. 아, 그래요? 많이 아프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푹 쉬세요. 진단서는 괜찮으세요? 하루만 쉴 거라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쾌차하세요. 전화를 끊었다. 현수가 물었다. 왜 직접 했어?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알아. 근데 내일이잖아. 아픈데도? 응. 아파도 내가 해야지. 현수가 웃었다. 많이 변했다. 우리. 그치? 응. 좋은 쪽으로. 나는 하루 쉬고 나왔다. 다음 날 출근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직접 책임지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누가 대신 해주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나은지. 저녁 현수와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고마워. 뭐가? 3년 전 일. 3년 전? 응. 병가 사유서 대신 써준 거. 그때는 고맙다고 못했어. 이제 와서 왜 그 얘기를? 제대로 말하고 싶어서. 현수가 내 손을 잡았다. 3년 동안 내가 많이 도와줬어. 내가 도망가는 걸. 근데 그게 잘못된 도움이었어. 나도 알고 너도 알지? 응. 그래서 고맙지만 미안해. 응?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계속 대신 해주게. 나는 현수를 봤다. 진심이었다. 나도 미안해. 왜? 3년 동안 거절 못한 거, 선 못 그은 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안 해줬으면 당신이 직접 했을 텐데. 우리는 서로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우리 참 많이 돌아왔네. 그러게. 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 응. 다행이야. 앞으로는 잘하자. 응. 그러자. 우리는 포옹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1년 후. 여보, 이거 좀 봐줄래? 현수가 서류를 들고 왔다. 뭔데?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야. 내가 썼는데 이상한 데 없나 봐줘. 알았어. 나는 서류를 받아서 읽었다. 꼼꼼히. 여기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디? 이거. 수치를 넣으면 더 설득력 있을 거야. 오, 맞다. 고마워. 현수는 수정했다. 이제 됐어? 응. 완벽해. 고마워. 많이 도움됐어. 천만에. 우리는 웃었다. 변했다. 많이. 예전엔 내가 일방적으로 도와줬다. 현수가 부탁하면 무조건. 하지만 이젠 달랐다. 도움을 요청하고 받고 감사하고 그런 건강한 사이클이 생겼다. 여보. 응? 나 다음 주에 병가 내려고. 왜? 아파? 아니. 건강검진 받으러 가려고. 아, 그래. 좋네. 응. 매년 받아야지. 진단서 받아와야 해? 응. 이틀 쉴 거라서. 알았어. 잘 다녀와. 고마워. 현수는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책임졌다. 나는 더 이상 대신 해주지 않았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어느 날 친구 미선이한테 전화가 왔다. 영희야, 너 요즘 어때? 좋아. 너는? 나도. 근데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 우리 남편 회사 서류 좀 봐줄래? 내가 회계 쪽 전문이잖아. 미선아. 응? 왜 너 남편 서류를 내가 봐줘야 해? 아, 그냥 좀 도와줘. 내가 잘하잖아. 미선이 남편이 하면 되지. 근데 걔는 잘 못해. 그럼 배워야지. 영희야, 너 왜 이래? 예전엔 잘 도와줬잖아. 예전엔 바보였으니까. 뭐? 미안해. 이건 못 도와줘. 서운하다.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이건 당신네 부부 일이잖아. 알았어. 미선이가 토라진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웃었다. 예전에 나는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다. 경계를 지키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안 되라고 말하는 게 편해졌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다. 저녁 현수와 산책을 했다. 요즘 기분 좋아 보여. 응, 좋아. 뭐가 좋아? 그냥 삶이. 구체적으로? 내가 내 삶을 사는 기분? 좋네. 응. 예전엔 당신 삶도 같이 살았던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내 선택이었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각자 자기 삶을 살잖아. 그게 좋아. 현수가 웃었다. 맞아. 그게 더 건강해. 응.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하늘엔 별이 많았다. 아름다웠다. 나는 행복했다. 진짜로. 3년 전에 나는 남의 삶을 대신 살았다. 남의 서류를 대신 썼고 남의 책임을 대신 졌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내 삶을 살았다. 내 결정을 했다.
내 책임을 졌다. 그게 진짜 자유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서재에 들어가서 수첩을 꺼냈다. 3년 전 그 수첩. 47번의 병가 사유서가 기록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빈 페이지였다. 펜을 들고 썼다. 오늘 나는 자유로워졌다. 3년 동안의 굴레에서 이제 나는 나를 산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행복하다. 진짜로.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제 필요 없었다. 그 기록들. 과거는 과거였다. 나는 현재를 살 것이었다.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었다. 내 방식대로.